안녕하세요. 자비옵니다. 오늘은 저희 집에서 잠시 보호 중인 거북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 거북이가 햇볕을 쬐면서 막 다리도 쭉 펴고 스트레칭하고 일광욕을 엄청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맛있게 햇볕을 즐기고 있길래 저도 지금 잠시 이렇게 베란다에 나와가지고 햇볕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멀뚱멀뚱 앉아서 이렇게 있으면 조금 심심하니까 이렇게 햇볕을 쬐면서 내 몸에서 직접 합성할 수 있는 비타민 D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왕 이렇게 좋은 햇볕을 느끼면서 저의 이 셀룰라이트, 팔뚝 셀룰라이트 얘네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마사지 이런 것도 하면서 여러 가지 번잡스럽겠지만 이렇게 마사지도 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일단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면 피부를 통해서 체내에서 합성이 돼요. 근데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자외선 차단제도 굉장히 꼼꼼하게 바르고 있는 편이라서 비타민 D가 많이 부족해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 90%가 비타민 D 부족이고 그 중에서도 이 여성분들이 오히려 성인 여자분들이 비타민 D 결핍이 더 많은 추세입니다. 그러면 비타민 D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면 예전에 우리가 가정 시간에 많이 배웠죠. 비타민 A는 야맹증, 비타민 B는 각기병, C는 괴혈병, D는 구루병 이러면서 많이 외웠었잖아요. 이렇게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뼈랑 치아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고, 그리고 혈압도 조절하고 면역 세포도 증가시키고 근골격계 그리고 근육이랑 신경 이런 거에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비타민 D가 많이 부족한 경우에는 골 밀도가 낮아져 가지고 넘어지거나 이런 경우에 쉽게 뼈가 부러지거나 휘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바이러스랑 세균을 막아주는 면역력 이런 것들도 저하돼 가지고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가 이런 위험이 좀 높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또 많이 부족하면 우울감도 생기고 체중도 증가하고 그렇게 돼서 비타민 D를 부족하게 두시면 별로 안 좋겠죠? 그래서 체내에서 부족하지 않도록 비타민 D를 신경 써서 이렇게 채워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비타민 D가 식품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버섯, 우리가 먹는 버섯에 좀 많이 있는 편이고, 그리고 계란 노른자, 그다음에 등푸른 생선, 간 이런 데도 많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조리하는 과정에서 이게 파괴가 한 80-90% 일어나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음식을 섭취해야만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비타민 D는 음식으로 섭취하기에는 힘들어요. 그래서 비타민 D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린 애기들한테도 보면 유산균이라던가 비타민 D 영양제는 꼭 이렇게 엄마들이 알아서 챙겨서 먹이시더라고요. 비타민 D는 별명이 햇빛 비타민 아니면 공짜 비타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햇볕을 많이 보면 그 비타민 D를 직접 합성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자외선이 굉장히 강해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외선들이 오히려 피부에 좀 자극을 준다거나 피부 노화를 유발한다거나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햇빛으로 공급받는 것보다 그런 보완적인 차원에서 비타민 D 이런 거 챙겨 드시면 더 좋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의 일일 권장량을 한번 살펴보시면 보통 하루 권장 섭취량은 400IU에서 한 800IU, 이게 가장 적정량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현대인들은 생활 속에서 자외선 차단제 많이 바르지, 그리고 옛날만큼 그렇게 좋은 영양이 많은 야채를 챙겨 먹지 못하니까 식습관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비타민 D는 이제 하루 권장량 이상을 복용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근데 이제 너무 과다하게 비타민 D를 복용을 하는 것은 좋진 않아요. 이게 우리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 A, D, E, K, 비타민 A, D, E, K가 지용성 비타민이잖아요. 이런 지용성 비타민을 너무 과다하게 복용을 하면 오히려 좀 체내에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 같은 경우도 과다하게 복용하면은 혈관 내벽이나 그다음에 간, 폐, 위장 이런 데서 축적이 되거나, 그리고 눈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 피부가 가려워질 수 있고, 그다음에 설사를 한다던가 이렇게 오히려 안 좋은 과잉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1000IU 정도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이렇게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타민 D의 이제 중요한 기능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뼈 형성이랑 유지에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칼슘과 인이 흡수되는데 되게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보통 칼슘 제품 같은 경우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요게 이제 같이 합쳐져 가지고 그 제품을 많이 생산을 해내요. 이제 비타민 D를 그래도 꼭 드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권해드릴 수 있는 분들은 햇빛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런 경우는 비타민 D 합성하기 좀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실내 생활을 주로 하는 직장인, 그리고 그 청소년들, 그리고 집에 계시는 주부님들, 이렇게 실내 생활 주로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챙겨 드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폐경기 이후에 급격히 비타민 D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갱년기 이후에 꼭 챙겨 드시기를 그렇게 권장을 드립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면역에 진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면역에 진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비타민 D, 그리고 아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면역 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는 비타민 D를 꼭 잘 챙겨 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제 마사지 소리가 좀 시끄럽지 않을까 걱정은 되는데, 이제 조금 피부가 따끔따끔, 뜨끈뜨끈해지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북이 똥을 많이 싸놔가지고 거북이 물도 좀 갈아주고, 저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남은 일들을 해야겠습니다. 네. 오늘처럼 햇볕이 좋은 날 나오셔가지고 햇빛 좀 쬐시면서 비타민 D도 합성하고, 그래야 이제 우울감도 좀 적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마스크 잘 챙겨서 쓰시고 좀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햇빛도 보시고 시원한 바람도 좀 맞으시고 그러시면 훨씬 리프레시 되고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건강하시고 내일도 건강하시고, 그리고 예뻐지시고 날씬해지시고, 모두 건강관리 유의하시면서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맞아 이 살들이. 자리가 지방 꺼정, 셀룰라이트 꺼정.